네, 이번에 두 번째 주제는 매일 피곤하다는 젊은 남성입니다. 매일 피곤하다는 젊은 남성. 아니, 젊은 남성이 뭐가 피곤합니까? 문제가 있죠.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젊은 남성이 피곤해되면 안 되죠.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한참 왕성하게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피곤해돼.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더라.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되는데 피곤하다. 그러면 보약 이렇게 생각하죠. 피곤하다. 개소주. 피곤하다. 인삼. 피곤하다. 환기, 녹용. 안 듣죠. 피곤한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맞게 한약을 쓰거나 그 원인에 맞게 섭생을 가르쳐줘서 그 섭생을 잘 지키게 하면 젊은 사람이 매일 피곤하다는 현상이 치료될 수가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오늘 주제입니다. 젊은 사람이 바짝 마른 사람도 있고 또 뚱뚱하고 살이 찐 배가 나온 사람, 젊은 사람인데도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또 땀을 유난히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땀을 전혀 흘리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또 설사를, 음식만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해. 음식 먹다가도 바로 가요. 변이 마렵다 그러면 급해요. 또 결혼을 한 지 얼마나 됐느냐. 이에 따라서 젊은 사람의 피로에 원인과 치료법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원인을 이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두 다른 방법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마른 젊은 남자가 피곤하다는 것에 대한 치료, 또 뚱뚱한 사람이 젊은 남자인데 뚱뚱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경우의 치료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거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젊은데 마른 남성의 피로는 첫째, 원기가 부족돼요. 마른 사람이 원기가 부족되기 쉬워요. 그 중에서요, 코가 길다. 이 코는 기에 해당되죠. 입은 혈에 해당되고, 코가 길어요. 큰 것이 병이라고 그랬어요. 큰 것은 언제나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부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코가 길면은 기가 부족한 거예요. 말랐는데 코가 길어. 원기가 부족해서 오는 피로야. 그럴 때는 이제 보중이 기탕을 쓰면 됩니다. 자, 전기가 부족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과 기입니다. 전기가 부족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이 부족하고 기가 부족한 겁니다. 정을 돋구는 것은 육미지왕탕이고 기를 돋구는 것은 보중이기탕입니다. 그래서 정기가 부족할 때는 육미 보중이기탕을 씁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기가 부족한 것을 신기가 부족하다는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얼굴이 길게 생겼는데 갸름한 것이 아니라 각이 졌어요. 긴데 각이 졌다 이런 얘기예요. 긴데 이렇게 각이 졌어요. 각이 졌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각이 진 사람과 이렇게 길게 각이 진 사람은 달라요. 이렇게 길게 각이 진 사람을 정기가 부족하다 또는
신기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면 같은 얘기인데 이 신기가 부족할 때는 신기환을 쓰고 정기가 부족할 때는 육미보조이탕을 씁니다. 바로 요렇게 생긴 사람이 왔으면 신기환이 잘 맞습니다. 그냥 키가 크고 마르고 피부가 까마잡잡하고 건조하고 그러면 육미보조이탕입니다. 그것도 정기가 부족한 건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젊고 마른 사람 남성의 피로가 왔을 때 한 가지 처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정기가 부족하다는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고 신기가 부족하다는 관점으로 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한 가지 가지고 안 돼. 그만큼 인체가 오묘한 거고 한의학이 오묘한 학문입니다. 한의학 그러면 무슨 뭐 개소주 먹으면 되는 거, 염소 먹으면 되는 거, 녹용 먹으면 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왜 어려운 거예요? 자, 뚱뚱한 젊은 남성의 피로. 뚱뚱하다. 뚱뚱한 사람이 힘 많이 쓸까요? 힘 많이 쓸 것 같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있어요. 또 피레미 송사리 같은 이런 물고기가 있어요. 큰 물고기를 보면요. 행동이 느려요. 느릿느릿 이렇게 요유히. 피라미는 어때요? 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피라미가 힘이 좋은 거예요. 결국은. 에너지도 적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기가 허하기 쉬워요. 쉽게 지쳐요. 욕심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창 일을 시작하는데 쉽게 지쳐. 끝에 가서 견디지를 못해. 또 끝에 가서 참성이 많아서 견뎠다. 그 다음 날은 완전히 방전이 돼서 몸살을 해. 이런 사람이 바로 뚱뚱한 젊은이, 그 중에서 기가 부족한 젊은이에요. 근데 여기서 뚱뚱한 젊은 남성을 기가 허하다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습담이 많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기가 부족하면은 땀이 많이 나는데 어디서 나느냐? 얼굴에서 땀이 나요. 특징이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나요. 전신에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나요. 요거는 기가 부족한데 사군자탕을 써야 돼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습담이 많다. 이 습담이 많다는 거는 기허습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육군자탕을 쓰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냐. 코가 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가 허하다 그랬죠. 코는 기의 상징이니까. 코가 길고 등치가 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으면 이게 습담이에요. 기가 허해서 오는 습담이에요. 그럴 때는 육군자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뚱뚱한 젊은이가 습체로 생겼어. 이 습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합니다. 얼굴이 각이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인해 보이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살이 좀 많으면 어때요? 부드러워 보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얼굴이 각이 졌어. 뼈대가 위주로 생겼어. 겉으로 보기에도 강인해 보여요. 근데 살집이 많아. 그것도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생겼으면 어때요? 부드러워요, 성격도. 그 부드럽게 생겨. 습이라는 건 뭐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습체라는 건. 물렁물렁. 부드럽고
살을 이렇게 만져보면 살도 부드러워요. 각이 진 사람 어때요? 살 만져보면 살이 딱딱해요. 건조해요. 달라요. 그래서 습체가 뚱뚱한 젊은이가 왔는데 습체야. 근데 피곤해. 그럼 강한 습탕 쓰면 습을 말려서 어때요? 건조하게 하니까 필요한 게 없어져요. 그럼 이 강한 습탕이 보약이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뚱뚱한 젊은 남성이 왔을 때 필요하더라도 4군자탕을 쓸 것이냐, 6군자탕을 쓸 것이냐, 강할 승습탕을 쓸 것이냐.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쓰는 건데 이게 다 보약이 되는 거예요. 피곤한 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쓰면. 근데 4군자탕을 써야 될 사람한테 강한 승습탕을 썼다. 전혀 안 됐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땀을 많이 흘리는 남성, 젊은 사람이 피곤하다. 그러면 지한, 땀을 멈춰야 돼. 이건 뭐냐? 겨울의 얘기예요. 만약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왔다면 보기를 시켜야 돼. 겨울에 왔다 그러면 지한을 시켜야 돼. 그 약이 보증이다. 감기를 돋궈주면 기 위해서 쌍화탕. 밤에 땀을 많이 흘린다. 이러면 당귀옥황탕. 이 쌍화탕은 바로 땀을 많이 흘리는데 감기가 부족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그래서 피곤한 것도 젊은 사람이 피곤한 것도 치료법이 다르더라고요. 젊은 남성이 필요한데 밥만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할 수밖에 없죠. 왜? 먹은 게 다 화장실 가니까. 그럼 그걸 치료해줘야 피곤한 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신환이나 평이상 감미약을 쓴다. 배가 냉해서 설사한다. 이럴 때는 이중탕을 써서 설사를 멈추게 해야 피곤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코가 긴 사람이에요.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잘 나는 사람. 그러면서 설사를 해요. 보니까 결혼한 지 한 6개월, 1년뿐이 안 됐어요. 젊은 남녀들이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육미보직탕 또는 쌍패탕 같은 이런 약들을 씁니다. 그럼 피곤한 게 없어져요. 이와 같이 젊은 사람이 피곤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젊은 사람이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주면 매일매일 그렇게 피곤하다는 젊은이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